안녕하십니까. 저는 크속정의 임명진입니다. 자, 27회차 수요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까지입니다. 전반기, 요번 주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전반기 등급 선정을 마치기 때문에 일단 승급, 강급보다는 누가 주선 보류를 하고 누가 은퇴를 하는지, 누가 안타까운 결과물을 안는지 좀 그게 더 관심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침 편성도 어렵습니다. 일단 어, 초반에 입상 후보를 좀 적중을 좀 높이는 게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편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1경주부터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 약간 혼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9경주하고 11경주는 노림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주선보류 위기 선수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 정도, 5명 정도 되는데, 이제 범위 안에 있는 선수들은 한 4명 정도 되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은 깎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주선보류 위기에 있는 선수 중에서 조용기는 앉아서 지금 당하게 생겼고, 또 김세원 선수는 역시나 뭐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제 윤영희 선수는 주선보류 2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자 일단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고, 일단 주선보류 위기에 있는 선수들 다시 한번 또 경주마다 언급을 해드리겠고, 나머지 편성에서도 일단 복병과 함께 전반적으로 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경주부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경주부터 2, 3, 4 다 모두 현장 추천인데요. 일단 일단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산별이 관건입니다. 일단 이응석이 아웃코스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선수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임태경이 좋은 모터를 만나서 기습에 나설 수 있겠고, 문제는 1코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괜찮게 봤습니다만, 더 좋은 상황에서도 잘 못 갔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태경을 안 본다라고 한다면 대항마로는 박준현, 송근성, 손지영은 입상 후보고 이응석까지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위협적인 게 박준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외로 지금 기록이 잘 나온 송근성이 좀 요주의 인물로 좀 평가가 됩니다. 자, 1경주 같은 경우는 복병은 의외로 기록이 잘 나온 송근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 자, 아예 또 하나의 변수로 공략한다면, 다들 이제 스타트에서 안전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이응석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중심으로 배당 사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 1경주 같은 경우는 축선별부터, 자, 임태경이 코스 이점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대안인 기본 대안, 아니면 또 공격적인 전략 4번 6번을 할 것인지, 요거 좀 선택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면은 지금 최지원과 박정아의 우승 대결이고, 자, 김강현까지 크게 본다면 이렇게 3파전인데, 제가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1경주에 제가 추천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인물 들어갔으면 바로 끝나는, 시작부터 참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어,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요즘 다시 한번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괜찮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지금 기습에 나설 수 있는 권위력 정도 복병에,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액면은 일단 좀 축선별부터 어려운데요. 좀 원영관이 지금 우승을 해야 A급을 확실히 올려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수가 5.07, A2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점수를 좀 바짝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원영관이 선전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일단 여기도 노림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림수.
노림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또 노림수를 현장에서 배당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주목하는 작전 보내드리겠고, 지금 김정구가 또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관심이 요망되지만 일단 노림수의 복병은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동호가 복병이고 또 하나의 노림수, 여기도 복병은 1번이고 또 하나의 요주 인물이 있기 때문에 요게 2경주 3경주는 같은 양상이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는 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김현덕도 기록에 비해서 괜찮은 모습이고 안지민은 모토에 비해서 괜찮은 모습입니다. 여기 장형태도 좋기 때문에 3파전 기본 3파전 구도에 누가 눈에 띄냐, 신현경도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지금 4번 최진혁이 무슨 위기 딱 커트라인입니다. 일단 최소 4등 이상은 해줘야, 점수를 유지해줘야 살아남는 그런 최악은 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진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일단 축선별부터 신중이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4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경주부터 4경주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줄 잘못 쓰면 아주 작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신중하고 분산 투자를 해서 좀 건질 건 건져내고 배당을 노리는, 쉴 때 들어가고 힘을 뺄 때 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초반 경주 흐름입니다.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일단 배이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죠. 그래도 1코스는 그래도 좀 믿고 가는데 스타트를 5대 뒤통수를 후려쳤는데 컨디션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한 자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붙잡고는 약간 혼전이죠. 2번, 4번, 5번, 6번인데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게 4번, 6번입니다. 위치가 좋은 황희태와 그리고 최근 흐름이 배미만큼 조용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성규, 일단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5번 어성규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황희태를 2순위로 공략하는 것이 정석인데, 자, 이종인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보경이 직전에 진짜 탑승을 해서 가속력 중상, 재미는 못 봤습니다만 일단 모터는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모터입니다. 황희태가 천천히 시속 없이 찌르고 체인원도 아직까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성규랑 같이 이종인이 시속을 맞춰 나와서 먼저 성공에 나선다고 한다면 4번이 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인정하더라도 후착 선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4번이 변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 배당까지도 한번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경주는 일단 여민정을 제외한 유해강, 구영구, 이용세 3파전 구도인데요. 나머지 권영민이 지금 주전보류 위에 있습니다. 주전보류 커트라인 위에, 김명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3.06 안전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깎아 먹으면 꽝이기 때문에 주선보류 위기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변수로 최소 3복승 변수로 공략하는 작전 필요하겠고, 자, 김도희도 아웃코스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일단 유리한 거는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오늘 지정 훈련을 봤는데 유해강 스타트 굉장히 안 좋았고 이용세도 스타트나 모터 기력이 좀 많이 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록 봐도 이용세는 지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제일 3명 중에 가장 약한, 모터가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고민인데, 자, 이용세가 강하지 않다면 2번이나 3번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감이 좋고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이라서
자, 구영구 역시도 점수를 벌어 올리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어서 여기도 축선별에 일단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는 게 구영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5번 주선볼 위기에 있는 권영민이 변수고 일단 김도희까지 보기에는 일단 앞쪽에서 아무나 하나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축과 입상 후보를 압축하는데 주의가 요망되는 6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앞서 5경주와 마찬가지로 권명호를 1코스에 있는 권명호를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여기도 후차권은 다소 혼전입니다. 오성현을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까지 여기서 좀 더 압축한다라고 한다면 49번 모터를 발령받아서 낭패를 봤던 이진우. 자,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전술적으로 이동하고 이진우하고 접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1번을 보더라도 후차권은 3파전이라고 크게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중에 비중을 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5번이 인기를 가장 많이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4번입니다. 이민아. 왜? 자, 이민아도 스타트감이 좋고 모터도 괜찮습니다. 78번 모터. 그리고 김흥선도 스타트를 먹고 사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김흥선의 스타트를 맞춰 나와서 먼저 붙어돌기나 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2번 찌를 거고 3번도 찌를 거고 4번은 붙어돌기나 피치를 하겠죠. 그렇다고 5번은 타이밍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선수는 4번이 되겠고 역시나 배당 공략 역시 4번을 중심으로 이변 전략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민아도 2차 때 지정훈련 2차 때 탄력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컨디션과 모터 기록도 우수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혹시라도 권명호가 스타트가 완전 늦어서 고전한다라고 한다면 이동을 중심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변 전략으로 2번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명호를 믿고 가지만 일단 세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괜찮네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 믿어야 될지 좀 이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8경주는 아주 재밌죠. 조성인과 심상철을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그 김종민까지 붙여놨으면 트로이카 3명 아주 그냥 경정 최강자들을 박터지는 피터지는 싸움이 예상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성인하고 심상철의 우승 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조성인이 심상철이 요즘에 살짝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성인이 더 끈질기게 또 과감하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조성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순위권의 변수는 지금 송근성하고 한성근이 차선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이나 모터 기록으로 봤을 땐 6번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겠지만 3번의 활 기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정훈련에서 괜찮았습니다. 심상철이 부진을 보인다고 한다면 아웃코스에서는 다소 취약한 한성근보다는 송근성이 대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수는 송근성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위권의 변수고 한성을 놓고 가려면 아예 가야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주입니다. 오늘 최근 들어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장마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잠깐 끝나고 태풍이 빗나가면서 지금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정훈련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만 그것도 개인당 없고 큰 선풍기로 오늘 지정훈련 내내 찜통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진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구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혼전양상입니다. 일단 누구 하나 쉽게 뺄 수 없는 그런 편성이고 말씀드린 대로 노림수가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보시고 배당은 2승1, 배당은 2승1을 여기도 축선별이 좀 요망되는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김한석도 있고 기런터도 생각보다 빠르고 신동기도 모터가 좋고 이응석도 1코스고 자, 누구나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놓고 훑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성현이 지금 주선보리 위기입니다. 2.28 데뷔 후 첫 주선보리를 거의 탈출하려면 우승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모터가 최악은 아닙니다. 기록에 비해서 최악은 아닙니다. 77km인데 최악은 아닌데 유일하게 자력 승부되는 위치가 1코스입니다. 또 바깥쪽에 휘감기가 강력한 선수가 없죠. 만약에 진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1번 중심으로 배당을 노린다면 쌍승을 뒤집어야죠. 1, 2, 3, 4, 5까지인데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1, 2는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주선보를 탈출을 문성현이 자력으로 한다. 머리치면 됩니다. 머리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문성현 넣고 배당을 노리시고 기본적으로 문성현이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력 면에서 박정환한테 눌린다라고 한다면 우진수와 임태경 여기에 황만주 정도 정원민도 지금 뭐 3.23 안심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웃코스라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만주 지난주에도 자력으로 때려 나왔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놓고 4, 이놓고 2, 4에 3번, 5번 중에서 일단 기본을 가져가시고 배당은 말씀드린 대로 1놓고 배당을 사냥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 다시 한번 여기도 현장 추천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인데 왜?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축과 입상 후보 선별이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노림수를 가져가야 되는 줄을 잘 타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경주는 일단 어성규, 정민수, 문지엽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고 기본 축은 2번을 가져갑니다. 정민수가 생각보다 지금 모터 때문에 그런지 강한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약간 살짝 약하게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자, 변수는 삼복승권에서는 저 김현덕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자, 복병을 노린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쌍승이 얼마든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축선별 다시 한번 기본 축은 2 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4-2, 4-3이 나올 수 있고 3-2, 3-4도 나올 수 있고 기본 3파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복병은 1번 김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코스가 유리하고 또 뜬금없이 이제 말씀드린 뜬금포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굳이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김종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3경주는 장영태를 축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1코스에 뭐 배혜민이나 권명호나 장영태 축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역시나 일단 아웃코스 있는 선수들보다는 일단 안쪽에 있는 선수들 2번, 3번, 4번 중에서 묶어 가야 되는데 정말 영혼의 맞다이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2번이 제일 밀립니다. 이렇게 기량은 2순입니다. 2순. 2순이기 때문에 14, 13, 1, 2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고 순위권의 변수 다 배당이 없어 싫어 라면 순위권의 변수 김선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김선웅 정도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터지는 그림은 고정환하고 장효태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그림인데 그때 김도희를 중심으로 쌍승이 뒤집어지는 3, 2, 3, 4, 6 뭐 이렇게 고정환이 날아가야죠. 3, 2
3 넣고 146 정도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형태인데 1코스에서는 최소 복승축으로 보고 가야죠. 복승축으로 보는 장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자, 14경주. 지난주에 제가 블랙박스에도 써놨습니다. 빨대라고. 어떻게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쪽쪽 팔리는 족족 한 번을 못 가냐, 2착도 못 가냐, 이런 푸념을 하게 만들었던 유석현인데 후차권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지민하고 권명호 쪽으로 쏠립니다. 5번, 6번 쪽으로 쏠리지만 순위권의 변수로는 개인적으로 지정훈련에서 괜찮게 봤던 거는 김종입니다. 뭐야 요즘에 김종이 왜 열심히 타? 제가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탈 때는 또 기통차게 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권 3복승에서 또 입상 최소 3복승 또는 입상권에서 변수로 좀 활용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안지민하고 권명호 중에서는 권명호의 컨디션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권명호에게 한 표를 던지지만 이거는 또 모른다. 5번, 6번 싹 빠지고 요 안에서 들어갈 수도 2번, 3번, 4번 중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홍진수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확실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굳이 현재로서는 3번 김종희를 변수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일단 김종민을 정석추리는 4번을 추리 중심에 놓고 이종인과 이민아 그리고 윤민철, 한유영하고 여민정을 지우면서 추리를 해야죠. 왜? 김정민 모토 좋고 전술적으로 의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속턴으로 딱 잡아돌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종인도 앞선 경주 5경주 4코스 나왔을 때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금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항마로는 2번 이민아가 나와서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아무래도 복병은 이종인이 1코스는 좀 탑니다. 성적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50%의 연대율, 1코스 50%의 연대율, 의외로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에 변수를 노린다면 쌍승이 뒤집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15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종인이 빠지면은 3파전, 이종인까지 끼면 4파전이 되는 그런 15경주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그런 주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 17경주는 온라인 경주인데요. 지난주 온라인 진짜 너무 심했죠. 손유정이 가고 원영관이 이재혁가 이겨버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비가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지 경정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서운함이 가득했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상철이 과연 뻥카인가 진카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복승축으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항마는 일단 안쪽은 좀 기록상으로는 약해 보이고 이동준, 이승일, 김태규가 경쟁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입상 후보를 압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6 놓고 보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축선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심상철, 그래도 지정 온라인에서는 훈련에서는 심상철의 탄력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같은 조에서 뛰었습니다. 4번, 5번, 6번이 거기서는 심상철이 짱 먹었기 때문에 이동준만 커버되면 기본적으로도 갈 수 있는,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지금 기련태하고 김현현하고 기록이 똑같습니다. 기련태는 최근 9경주 동안 2점대 2.67이고 김현현의 일본 모터는 7.78입니다. 근데 소개한 그 온라인 기록이 18초 59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2번, 6번이 똑같이. 자 그러면 실전에서 똑같이 나오면 이용세가 지금 19초대이기 때문에 거의 한정 이상 앞서기 때문에 1번은 거의 뒤에 있다라고 보면 2번이 선빵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진카인지 뻥카인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기런테가 만약에 노마크 휘감기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김민호한테 눌리는 그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요주의 인물은 저는 이 지수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배당이나 순위권의 변수로는 이 지수가 의외의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은 사실상 더 사전 예상보다 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맛에 맞게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 그걸 구독 좀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더 한번 눌러주시고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이 아니라고 한다면 에어컨이 없는 부분에서 습하고 꿉꿉하고 불쾌 지수가 올라가는 여름입니다. 이제 2달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적중으로 이기는 경정으로 저도 좀 이제 여러분들의 휴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고, 자, 7월, 8월 총력전에 더욱더 총력전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총력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